6개월 만에 약 10,000명의 구독자가 모이면서 저한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브랜더 루시입니다. 직장인 이대허원 알고 계신가요? 나 퇴사할 거야? 나 유튜브 할 거야.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쉽게 시작을 못 하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유튜브 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정확히 4년 정도 지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걸 왜 진작 안 했지? 약간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6개월 만에 약 10,000명의 구독자가 모이면서 저한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방송에서 이런 출연 제의들이 오기도 했고 책 출간 제의, 강의라든지 협업, 광고 이런 많은 제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나 유튜브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는 꼭 하시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완전히 컴맹에다가 아기도 있어서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냥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감이 안 오는 막막한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총 11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택. 유튜브를 시작할 때 주제를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시작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유튜브 주제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빨리 지쳐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어차피 좋아하는 거를 촬영해서 올리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덜 지치고 결과가 좀 안 나오더라도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위해서 새롭게 공부해서 무언가를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아는 거, 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주제마다 구독자의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래도 좀 먹방 같은 대중적인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빨리 커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조금 무언가를 알려주는 하우투 영상들을 찍으실 경우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경우에는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수익이 빠르게 나는 효과도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만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유튜브 순위 비교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비교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녹스 인플루언서 그리고 블링, 소셜블레이드 등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 어떠한 주제가 좀 대중적인지 어떻게 클 수가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떠한 주제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무조건 인기가 많고 돈 벌리는 주제다라고 해서 선택하실 경우에는 내가 유튜브를 빨리 포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타겟 설정. 두 번째는 타겟을 정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 이 타겟이라는 거는 구독자를 의미하는데 이 주제에 따라서 구독자의 나이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러한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독자, 내 구독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타겟이 2030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루는 내용이 4050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안 보겠죠. 그래서 타겟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의 경우에는 2535 회사 밖에서 수익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분석해준 내용을 보면 제 타겟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대략적으로라도 내 타겟이 몇 살 그리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정해보세요. 세 번째, 컨텐츠 기획. 주제와 타겟이 결정되었으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컨텐츠를 짜보는 게 중요한데 이 유튜브에서의 컨텐츠는 영상 하나를 의미해요. 저는 이 컨텐츠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짜시는 것보다는 시작하기 전에 한 1년치 정도를 미리 다 짜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컨텐츠를 뭘로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그 의지조차 안 생겨요.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쉽게 고갈돼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 기획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내가 조금 더 나중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기획을 할 때 내 주제, 내 타겟과 유사한 채널을 벤치마킹 하셔서 기획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 유튜브 만들기. 그 다음으로 3번까지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유튜브는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안내에 따라서 정보를 넣다 보면 하나가 뚝딱 완성이 됩니다. 완성을 하고 나서는 이 유튜브를 꾸며주셔야 되는데 배너라든지 내 유튜브에 들어가는 타이틀이라든지 프로필명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내가 이미 정한 주제와 컨텐츠, 내 타겟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간단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디자인도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내 주제에 맞는 톤 앤 매너로 하나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 너무 처음부터 잘 만들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내용을 또 바꾸거나 이미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해야지 라고 하시면 그 부담감 때문에 시작을 못하니까 우선 대략적으로 한번 정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유튜브 배너를 만들 때 미리 캔버스라든지 망고보드 같이 무료 디자인 툴들이 있어요. 여기 활용하셔서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5번째, 업로드 스케줄. 이렇게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었으면 다음으로는 업로드 스케줄을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에 몇 회나 올릴지, 그리고 몇 시에 올릴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중간에 내가 만약에 텀 없이 어떤 정해진 스케줄 없이 내가 원할 때 올려야지 하다 보면 텀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어느 순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이날, 이때 뭐 주에 몇 회 올리겠다라고 정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능하신 분은 1일 1영상도 가능하겠지만 유튜브는 사실 이 공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주에 1회 정도를 하시다가 점점 더 그 텀을 좁혀서 더 많은 영상을 올려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시간대는 내 타겟이 내 채널을 많이 보는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많이 보는 시간을 활용해서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제공을 하기도 해서 저는 여기에 따라서 내 타겟이 몇 시에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업로드를 해보고 있어요. 6번째, 세팅 준비. 업로드 계획까지 다 정해졌다면 이제는 촬영을 위한 세팅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촬영을 실내에서 할 거냐 실외에서 할 거냐 어떤 마이크로 할 거냐 어떤 카메라를 쓸 거냐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중요한 건 처음부터 너무 좋은 스튜디오에서 너무 좋은 카메라로 정말 모든 조명이 다 풀 세팅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다 보면 굉장히 빨리 지치고 내가 이 돈 들여서 뭐 하는 거지? 라는 현타가 오는 순간이 생겨요. 이게 될지 안 될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가 가진 것들로 가능한 선에서 촬영을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제 휴대폰 하나 가지고 촬영을 했고요. 뭐 조명이라든지 마이크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촬영하면서 내가 이런 게 필요하네?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네? 라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채워넣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걸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7번째, 촬영. 준비됐으면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대본을 쓰시면 좋은데 대본을 보고 읽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생동감을 주고 싶으면 대본을 보지 않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터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롬프터는 화면 안에 이제 카메라와 대본 스크립터가 있어가지고 내가 카메라를 보고 그대로 읽어도 어색함이 좀 덜한 도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촬영을 해보시면 됩니다. 8번째, 편집. 이제 촬영을 했으면 이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처음인 경우에는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 유료 편집 프로그램 사용했다가 포기하게 되면 너무 돈이 아깝죠.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도 충분히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키네마스터 곰플레이어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왔어요. 9번, 업로드. 편집을 다 했으면 우선 영상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업로드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업로드는 PC, 모바일 둘 다 가능하고요. 업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가이드에 따라서 내용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를 할 때 썸네일이라고 해서 이 영상을 대표하는 대표 이미지를 올려야 돼요. 내가 직접 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좀 만들기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자동 추출 기능이 있어서 추천하는 이렇게 추출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역시 미리 캔버스라든지 망고보드, 칸바 등등을 활용을 해서 무료 디자인 툴로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목에 내가 이 영상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꼭 집어넣어 주시는 게 내 영상이 잘 검색되는데 유리합니다. 10번, 반응 트래킹, 수정 보안. 올리고 끝이 아니라 내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계속 트래킹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반응에 따라서 다음 영상에 반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11번 버티기. 마지막은 버티기예요. 내가 영상 한두 개 올려놓고 나는 안 되나 봐. 왜 떡상이 안 되지? 라고 하면 너무 큰 욕심이고 유튜브 정말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1번부터 10번까지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지속하시는 게 중요해요. 유튜브는 생각보다 채널이 많이 크지 않더라도 기회가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큰 욕심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이 과정에 익숙해지고 즐기시는 게 중요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 앞으로도 회사 밖에서 독립하는 여러 가지 스킬과 방법들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